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민들이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서민들은 원래 부자 못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난 서민들이 부자 되겠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애초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 서민들이 부자 되는 꿈도 못 꿉니까? 그 꿈도 사치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부자 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서민들을 몰락시킨다고 봐요. 저는 그런 책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부와 관련된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놓고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읽어요. 옛날에 많이 읽었지. 몇 권 읽었지? 한 40권 읽은 것 같은데. 웬만한 유명한 책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부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거든요. 누군 다 있지, 이거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부자는 어느 나라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소수가 아니야. 일본도 소수고 중국도 소수고 미국도 소수입니다. 다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는 기준이 순자산은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봅니다. 근데 이 순자산인 30억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정도 됩니다. 1%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1%. 100명 중에 1등. 일반 서민이 가기엔 너무 벽이 높아요. 이게. 장벽이 높습니다. 일반 서민 집안에서 전문직이 된다고 해도 그 조건 달성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애초에 일반 서민 집안에서 명대 나와가지고 전문직 합격하는 케이스도 별로 없습니다. 의치항수도 거의 없고 뭐 변호사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일반 직장인이야. 그렇죠? 웬만하면 일반 직장인 또는 자영업입니다. 그럼 자영업으로 정말 대박 나가지고 뭐 돈을 벌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자영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많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서민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이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냐. 생각해봐. 여러분 일반 월급 벌어가지고 부자 안 된다는 건 다 알죠.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업 다녀도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서 뭔가 무리수를 걸어야 됩니다. 무리수가 뭐예요? 투자죠, 투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이제 월급 가지고 부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재테크 서적 보면서 부자에 대한 꿈을 키우죠. 그러면 그 재테크 서적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시드머니 모아라. 종잣돈. 어느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1단계 종잣돈 모아라. 직장 오래 다니고. 그리고 투자선을 만들어라. 보통 기승전 종잣돈 투자합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책의 맥락은. 투자를 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죠. 근데 책에서는 투자해서 잘 된 케이스만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잖아. 근데 현실에서 보면 일반 서민이 투자에 잘 된 케이스는 별로 없고 망한 케이스는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려면 일단 직장 다니면 안 되고 뭔가 사업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연끌 같은 좀 극단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끌 같은 데 많이 몰렸죠. 비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다수는 다 시원하게 말아먹었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민들은 그런 실패 한 번만으로 남의 인생이 완전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해요. 저는 서민들이 뭐 어떤 투자나 아니면 이제 사업으로 큰 손을 맛봐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 한 번의 실패만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서민들은 그 사업 실패나 아니면 투자 실패로 한 번 빚쟁이 되고 엎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재테크 서적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거 언급하면 책이 안 팔리겠지. 인기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서민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안 좋아지는 거 막아야 돼요. 안 좋아지는 거.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안정적으로 간다면 부자가 되는 거 포기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험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모험이라는 게 서민들한테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서민들이 모험을 걸어 잘 된 케이스는 얼마 없고 다수는 다 손해만 잔뜩 봅니다. 손해 잔뜩 보고 나서 복구할 수 있냐고 남의 인생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2억을 모았어요. 저 큰 돈이죠. 잘 모았습니다. 근데
나이도 찼어요. 근데 이걸 뭐 주식 같은 투자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한 4억 했어요. 대출 이제 2억 받아가지고. 근데 그 돈을 다 날려먹었어. 빚만 2억이야. 그럼 남은 인생에서 그 2억 갚을 수 있을까? 갚는 것도 힘들겠지만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나이 먹었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실패봤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 남은 인생 자체가 다 힘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서민들은 그런 오랜 시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냐, 작게 투자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 주식이나 비트코인 해보시면 아시겠죠. 500, 1000 하면 뭐 그걸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뭐 이득을 봐도 얼마 안 돼.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한 1억 이상 해야겠다. 그래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문제는 잃었을 경우 생각하지 않죠. 잃었을 경우는. 그래서 서민들이 부자 되고 덤볐다가 지금 몰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물론 그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리스크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민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소중하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복구가 안 돼, 이게. 웬만하면. 복구하고 나면 난 한참 늙어 있어요, 이게.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민들 부자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생에는. 부자가 안 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이유가 없고, 돈을 모아야 돼, 이건 아니에요. 부자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돼. 부자가 안 될 뿐이지, 나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갖추고 여유있게 살 수는 있어요. 물론 부자만큼은 안 되겠지. 부자처럼 막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거나, 뭐, 좋은 차를 소유한다거나,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나는 그래도 노후 걱정 덜하고, 이렇게 좀 힘든 거 덜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좀 덜하고, 힘든 일 좀 안 하고, 몸 상하는 일 안 하고, 그리고 빚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걸 목적으로 잡아야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면 염치가 없어지고 뻔뻔해집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분노, 질투의 감정을 달고 살죠.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라고 적어졌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분들 중에서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 많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모자 행동 많이 하는 거예요. 부족한 행동. 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고 앞가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남한테 돈을 뭐 빌려달라고 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공짜봐 얻어먹고 이 염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뭔가 부끄러운 행동 을 하는데 그게 미안한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갑질도 하고 막 따지고 하는 거야. 보통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제 구청 이제 복지과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 있잖아요. 구청 복지과 가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따집니다. 돈 달라고. 왜 안 해주는 따져요. 아니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나는 위유가 있어서 뭐 못하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득달까지 따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지면 그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난한 동네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외상이 많아. 외상이 뭐예요? 돈 없이 뭔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이게. 임대 아파트 가보면 그런 이제 마트가 있거든요. 마트 가보면 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외상 장부 달아놓고 사먹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지도 못해 이게. 몇 달째 밀려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형편은 아니까. 그리고 분노가 많아요. 사람이 이제 사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돈이 없고 이러면 불편하잖아.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뜻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돈이 없고 이러면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사람들이 안 오자. 그러면 화가 많아져요. 화가 많아지다 보니 술 먹으면 바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거야, 이게. 네, 술 먹으면. 나이 먹고 술을 많이 찾는 이유가 그런 거야. 가난하면 술을 많이 찾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가족이 너무 없고 비참하니까 술을 먹으면 좀 잊혀지잖아요. 이게. 근데 잊혀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술 먹어 좀 이제 억한 심정이 많은 분들은 갑자기 뭔가 이제 열받는 게 생각나면 갑자기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윽박지르고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이 뭔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기본적인 악화를 못하면 멘탈도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겁니다. 멘탈 붕괴되면 그게 이제 내가 술을 먹거나 뭔가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분으로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남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좀 인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부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돼. 꺾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